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우리는 뉴스로만 봤지만 핵실험장 바로 옆 마을 길쭉은 주민들은 그날의 진동을 발바닥으로 느꼈습니다. 그 후 2017년까지 6번의 핵실험이 반복되는 동안 그 마을 인민반장은 매번 같은 거짓말을 강요받았습니다. 11년이 지나 그가 두만강을 건너며 처음으로 꺼낸 진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동혁입니다.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태어났어요. 길주군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함경북도 북쪽 끝이에요. 산이 많고 사람이 적고 조용한 곳이에요. 청진에서 기차로 2시간 걸리는데 청진 사람들도 길주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만큼 외진 곳이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인민반장이 됐어요. 2006년 10월 9일이었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마을의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인민반장이라 매달 주민들을 모아서 사상교육하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쿵! 땅이 흔들렸습니다. 갑자기요. 예고도 없이요. 부엌에서 그릇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저도 몰랐어요. 지진인가 싶었어요. 길주에서 지진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했어요. 지진이 아니었어요. 지진은 흔들리잖아요. 이건 달랐어요. 땅 아래에서 뭔가가 터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쿵 하고 한 번이었거든요. 10초쯤 지났을까요? 또 왔어요. 약하게요. 여진이었어요. 그릇이 또 달그락거렸습니다. 아이들이 겁을 먹고 달려왔어요. 아빠, 이게 뭐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안아줬어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지요. 마을에 나갔어요. 주민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동혁 동무, 이게 뭐야? 지진이야? 할머니 한 분이 물었어요. 글쎄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대답했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때 이장이 달려왔습니다. 동무들, 지금 다 집에 들어가요. 이장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왜요? 뭔데요? 주민들이 물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요. 더 설명이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저녁에 이장한테 갔어요. 둘이 있을 때 물었어요. 아까 그게 뭡니까? 이장이 저를 봤어요. 한참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동무,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라고요? 물으면 안 돼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밥을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날 밤 라디오를 몰래 켰습니다. 잡음이 심했어요. 중국 방송이 간간히 들렸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오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핵실험이었어요. 우리 마을 아래에서요. 라디오를 껐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아까 그 진동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땅 아래에서 뭔가가 터진 그 느낌이요. 다음날 아침 주민들이 또 물었어요. 동혁 동무, 어제 그게 뭐였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냥 작은 지진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거짓말을 11년 동안 하게 될 거라는 걸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땅이 흔들릴 때마다요. 1차 핵실험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당 간부가 마을에 왔습니다. 청진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인민반장들을 다 모았어요. 저도 갔습니다. 회의실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간부가 말했어요. 지난주 진동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으면 이렇게 답하시오.
작은 지진이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더 설명하지 마시오. 질문도 받지 마시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주민들이 계속 물으면요. 간부가 그 사람을 봤어요. 차갑게요.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마을 인민반장 김 씨를 만났어요. 우리 동네 우물물이 이상해. 김 씨가 말했어요. 낫게요. 색깔이 좀 탁해졌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 우물도 그랬거든요.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방금 들은 말이 생각났어요.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그냥 원래 그런가 봐요.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김 씨가 저를 봤어요.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거죠? 저는 대답 안 했어요. 김 씨도 더 안 물었어요.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말하면 안 된다는 것도요.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냄새였어요. 마을 동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탄 것 같기도 하고 금속 냄새 같기도 했어요. 바람이 불 때만 났는데 동쪽에서 불어올 때였어요. 풍길이 방향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말했어요. 동혁동무, 저 냄새 뭐야? 저도 몰랐어요. 근데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장에서 나는 냄새인가 봐요. 이번에도 거짓말이었어요. 두 번째는 동물이었어요. 마을에서 키우던 개들이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밥을 안 먹었어요. 구석에 숨었어요. 밤에 짖었어요. 이유 없이요. 닭들도 발라졌어요. 알을 안 낳았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말했어요. 동혁동무, 우리 개가 이상해. 밥도 안 먹고 계속 떨어. 어디 아픈 건지. 저는 웃었어요. 날씨 때문인가 봐요. 가을이라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가? 세 번째는 물이었어요. 우물물 색깔이 계속 이상했어요. 원래는 맑았는데 조금 탁했어요. 냄새도 약간 달라진 것 같았어요. 주민들이 알아챘어요. 동혁동무, 이 물 마셔도 돼? 물론이죠. 원래 이래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물을 마셨어요. 먹을 물이 그것뿐이었거든요. 아내도 마셨어요. 아이들도 마셨어요. 마을 사람 다 마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괜찮은 거야. 아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말이야? 있잖아요. 그 진동 있고 나서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냄새도 나고 물도 이상하고. 아내가 말을 이었어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또 말했어요. 아내가 저를 봤어요. 진짜요, 진짜야. 웃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괜찮은 걸까? 우물물이 이상한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까? 동물들이 이상하게 구는 게 날씨 때문인 걸까? 몰랐어요. 근데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안 됐으니까요. 인민반장이 모른다고 해야 했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야 했으니까요. 창밖으로 풍계리 방향산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저기 아래에 뭔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땅 밑에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근데 얼마나 계속될지는 몰랐어요. 11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2009년 5월이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조금 잠잠해졌어요. 주민들도 2006년 그날을 잊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잊으려 하고 있었어요. 말할 수 없으니까 있는 게 나았거든요. 저도 그러려 했어요. 그날 아침도 평범했어요. 저는 밭에 있었어요. 옥수수 심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5월이라 날씨가 포근했어요. 흙냄새가 났어요. 새소리가 들렸어요. 쿵, 또 왔어요. 2006년 그날이랑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땅 아래에서 뭔가가 터지는 그 느낌이요. 손에 들고 있던 농기구가 떨렸어요.
발바닥으로 진동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무서웠어요. 2006년에는 몰랐으니까 그냥 놀랐는데 이번엔 알았거든요. 이게 뭔지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마을로 뛰어갔어요. 주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얼굴들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동혁 동무, 또야, 한 주민이 물었어요. 또 지진이야? 저는 숨을 골랐어요. 네, 작은 지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어가 계세요. 주민들이 저를 봤어요. 이상한 눈빛이었어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눈빛이요. 근데 아무도 더 안 물었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북한에서는 그러는 거거든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요. 그날 저녁 이장한테 불려갔어요. 동혁 동무, 오늘 주민들한테 뭐라 했어요? 작은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잘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풍계리 방향 산도 조용했어요. 근데 저기 아래에서 또 그게 있었던 거였어요. 두 번째였어요. 얼마나 더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더 흔들릴까?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해야 할까? 2013년 2월이었어요. 세 번째가 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더 강했어요. 그릇이 떨어졌어요. 벽에 금이 갔어요. 우리 집 오래된 벽이었는데 실금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들이 울었어요. 진동이 멈추고 나서 밖에 나갔어요. 주민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동혁 동무, 이게 지진이야. 중년 남자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컸어요. 우리 집 벽이 갈라졌어. 지진이 어떻게 이래? 저는 그 사람을 봤어요. 눈을 마주쳤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핵실험이에요. 풍계리에서 하는 핵실험이에요. 그게 우리 땅을 흔드는 거예요.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못했어요. 그 남자 옆에 보위부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마을에 항상 한 명씩 있었어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지진이에요. 작은 지진이에요. 이상 없습니다. 들어가 계세요. 중년 남자가 저를 봤어요. 한참을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들어갔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아내가 애들 재우고 나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있잖아요. 세 번째잖아요. 2006년에 한 번, 2009년에 한 번, 오늘 한 번. 아내가 낮게 말했어요. 이게 계속되면 어떡해요? 저는 아내를 봤어요.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지진이 아니라는 걸요. 말은 안 했지만 알고 있었어요.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요. 괜찮아. 이제 없을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진짜요? 진짜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믿을게요. 그 말이 가슴에 걸렸어요. 믿을게요. 저를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한테요. 11년 동안 가장 많이 거짓말한 상대가 아내였어요. 세 번째 진동이 있고 나서 달라진 게 있었어요. 주민들 눈빛이었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믿지도 않았어요.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말만 안 할 뿐이었어요. 우리 마을 전체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마을이 됐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2013년 이후부터였어요. 세 번째 진동이 있고 나서 반년쯤 지났을 때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한 명 한 명씩이었으니까요. 한꺼번에 아픈 게 아니었어요. 천천히였어요. 처음은 옆집 박씨 할아버지였어요.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감기인가 싶었어요. 나이도 많으시니까요. 근데 안 나았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기침을 했어요. 두 달이 지났는데도요. 동혁 동무, 우리 아버지 기침이 안 멎어. 박씨 할아버지, 아들이 말했어요. 병원 가보셨어요? 갔는데
의사가 그냥 감기래.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가지? 몰랐어요. 두 번째는 우물 옆에 사는 최 씨 아주머니였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가 저한테 왔어요. 동혁동무, 나 요즘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 보여줬는데 많이 빠진 게 보였어요. 병원 가보세요. 갔는데 스트레스래. 근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세 번째는 아이였어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마을에 7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코피를 자주 흘렸어요. 한 달에 서너 번이었어요. 엄마가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원래 코피 자주 흘리는 애들 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그 아이가 원래 건강했거든요. 코피 한 번 흘린 적 없는 아이였어요. 저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인민반장이라 주민들 상태를 파악해야 했거든요. 보니까 패턴이 있었어요. 우물 가까운 집 사람들이 더 많이 아팠어요. 우물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물이었어요. 2006년부터 탁해진 우물물이요. 3년 동안 마신 물이요. 저도 마셨어요. 아내도 마셨어요. 아이들도 마셨어요. 이장한테 갔어요. 우물물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이장이 저를 봤어요. 무슨 말이요? 우물 가까운 집 사람들이 더 많이 아파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장 표정이 굳었어요. 동혁 동무. 네, 정사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주민들이 아프잖아요. 이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냥 넘어가요. 위에서 알아서 할 거야.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밥이 됐어요. 국이 됐어요. 반찬이 놓였어요. 앉았는데 숟가락이 들리지 않았어요. 여보, 왜 안 먹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밥을 봤어요. 그 밥을 지은 물이 어디서 왔는지 알았어요. 우물이었어요. 마을 우물이요. 그냥 먹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박 씨 할아버지가 입원했어요. 청진병원이었어요. 폐에 뭔가 생겼다고 했어요. 의사가 정확한 말을 안 했어요. 보호자가 물었는데도 원인을 모르겠다고만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원인을 모르는 게 아니겠지. 말 못하는 거겠지. 의사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 못하는 거였어요. 저랑 똑같이요. 다들 알면서 말 못하는 거였어요. 박 씨 할아버지는 석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잡례를 치렀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슬퍼했어요. 근데 아무도 왜 돌아가셨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저는 장례식장 구석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아이들이 밥을 먹었어요. 물을 마셨어요. 저도 먹었어요. 아내도요. 마을 사람들도요. 그리고 하나씩 아파갔어요. 근데 아무도 말 못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흐렸어요. 풍길이 방향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희미하게요. 말할 수 없는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걸 먹으면서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아파가는 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직이었어요. 아내가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2017년 9월이었어요. 6번째 진동이 있고 나서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2017년 9월 3일 6번째 핵실험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일 강했어요. 벽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창문이 깨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날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작은 지진이에요. 걱정 마세요. 들어가 계세요. 11번째 같은 말이었어요. 아니, 11번이 아니었어요. 11년 동안 수백 번은 했을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자동으로 나왔어요. 생각도 안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주민들이 안 들어갔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봤어요. 그 눈빛이 뭔지 알았어요.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눈빛이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다는 눈빛이기도 했어요. 말할 수 없으니까요. 다들 알지만 다들 말 못하니까요. 한참 있다가 하나씩 들어갔어요. 저도 집으로 갔어요. 아내가 마당에 서 있었어요. 괜찮아?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아내가 대답했어요. 근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며칠째 안색이 안 좋았거든요. 2017년 들어서 아내가 자주 피곤하다고 했어요. 밥도 잘못 먹었어요. 두통이 있다고도 했어요. 괜찮아. 들어가. 제가 말했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쿵하는 소리였어요. 핵실험 진동이랑 다른 소리였어요. 뛰어갔어요. 아내가 쓰러져 있었어요. 바닥에요. 솥을 잡으려다 쓰러진 것 같았어요. 여보, 흔들었어요. 반응이 없었어요. 여보, 더 세게 흔들었어요. 눈을 떴어요. 흐릿했어요. 어지러워요. 아내가 말했어요. 아이들을 불렀어요. 엄마 잡고 있어. 뛰어나갔어요. 이웃집 남자를 데려왔어요. 같이 아내를 부축했어요. 마을 박 의원으로 갔어요. 의원 선생이 아내를 봤어요. 누웠어요. 혈압을 쟀어요. 이것저것 봤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옆에 있었어요. 아빠, 엄마 괜찮아? 큰애가 물었어요. 괜찮아. 또 그 말이 나왔어요. 자동으로요. 의원 선생이 나왔어요. 많이 쇠약해졌어요.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왜 이런 건지 원인이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의원 선생이 저를 봤어요. 한참 봤어요.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냥 무리해서 그런 거예요. 쉬면 나아질 거예요. 그 눈빛을 알았어요. 말하려다 멈춘 눈빛이요. 알지만 말 못하는 눈빛이요. 저랑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줬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아내가 말했어요. 왜 미안해? 쓰러져서요. 바보같이. 바보긴. 제가 웃었어요. 근데 웃음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가서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좀 쉬면 돼. 아이들이 안도했어요. 아빠, 우리 엄마 오래 아픈 건 아니지? 막내가 물었어요. 7살이었어요. 안 아파. 금방 나아. 웃었어요. 밤이 됐어요. 아이들 재우고 나서 마당에 나왔어요. 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았어요. 조용했어요. 풍계리 방향 산도 조용했어요. 11년이었어요. 2006년부터 2017년까지요.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아팠어요. 박씨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이들이 코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내가 쓰러졌어요. 주먹을 쥐었어요. 말하면 안 됐어요. 물으면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야 했어요. 11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요? 아내 손이 차가웠어요. 잡았을 때요. 원래 아내 손은 따뜻했거든요. 밥하고 나면 더 따뜻했어요. 근데 그날은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머릿속에서 안 떠났어요. 그날 밤 내내요.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좀 나아졌어요. 밥도 먹고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낫지는 않았어요.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어요. 피곤하다고 했어요. 예전 아내가 아니었어요. 청진병원에 데려가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마을 의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병원이요. 청진까지 기차로 2시간이었어요. 아내를 부축해서 기차를 탔어요. 아이들은 어머니한테 맡겼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북한 병원이 다 그렇거든요. 의사가 부족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많아요. 드디어 들어갔어요. 의사가 아내를 봤어요. 40대 남자 의사였어요. 청진기를 댔어요. 혈압을 쟀어요.
이것저것 물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지럽고 피곤해요. 언제부터요? 올해 들어서요. 밥은 잘 드세요? 잘 못 먹어요. 입맛이 없어요. 의사가 아내를 진찰했어요. 저는 옆에서 봤어요. 의사 표정을 봤어요. 뭔가를 보고 멈칫했어요. 아주 짧게요. 근데 봤어요. 그 표정이요.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무슨 검사요? 혈액 검사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렸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갔어요. 아내랑 나란히 앉았어요. 의사가 서류를 봤어요. 저도 보려 했는데 숫자들이었어요. 뭔지 몰랐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의사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었어요. 또 그 눈빛이요. 말하려다 멈추는 눈빛이요. 마을 의원이랑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전반적으로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영양 보충도 필요하고요. 원인이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의사가 서류를 봤어요. 잠깐이었어요. 다시 저를 봤어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었어요. 또 그 말이었어요. 마을 의원도 그랬어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다고요. 저는 의사를 봤어요.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못했어요. 아내가 옆에 있었거든요. 약은 뭘 드려야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비타민이랑 영양제 드릴게요. 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타민이요. 11년 동안 땅이 흔들렸어요. 우물물이 변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아팠어요. 아내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의사가 내린 처방이 비타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일어섰어요. 나오는 길에 복도에서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저 동무 뒤돌았어요. 의사가 주변을 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길주 쪽에서 오셨죠? 네. 제가 대답했어요. 의사가 저를 봤어요. 말없이요. 뭔가를 전하려는 눈빛이었어요. 근데 말이 안 나오는 눈빛이었어요. 몸 조심하세요. 그 말만 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아내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왔어요. 기차역으로 걸어가면서 그 말을 생각했어요. 몸 조심하세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원인을 알지만 말 못한다는 거였어요. 길주에서 왔으면 알 거라는 거였어요. 기차를 탔어요. 창밖으로 함경북도 풍경이 지나갔어요. 산이 보이고 들판이 보이고 마을이 보였어요.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피곤한지 눈을 감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11년이었어요. 6번이었어요. 그리고 의사도 말 못했어요. 원인을요. 다 알면서요. 주먹을 쥐었어요. 아내가 잠들었어요. 기차가 달렸어요. 창밖으로 길주 방향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풍계리도요. 기차 안에서 결심했어요. 말 못하는 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요. 아내가 왜 아픈지 의사도 말 못하는 곳에서요. 땅이 흔들려도 지진이라고 해야 하는 곳에서요. 그날 기차 안에서 처음으로 진짜 결심을 했어요. 희미한 게 아니었어요. 확실한 거였어요. 결심하고 나서 6개월이 걸렸어요.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나갈 수는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브로커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말해야 했어요.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아내한테 말하는 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이들 재우고 나서 아내 옆에 앉았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 아내가 저를 봤어요. 뭔데요? 떠나야 할 것 같아. 어디요? 여기서요. 북한에서요?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참이었어요. 저도 안 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언제부터요? 청진병원 다녀온 날부터요. 저도 그때 생각했어요. 저는 아내를 봤어요. 아내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랑 같은 생각을요. 말을 안 했을 뿐이었어요. 아이들은요, 제가 물었어요. 같이 가야죠. 아내가 말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참았어요. 울면 안 됐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준비를 시작했어요. 돈을 모았어요. 장마당에서 조금씩 팔았어요. 옷이랑 그릇이랑 쓸만한 것들이요. 티 안 나게 조금씩요. 브로커는 옆마을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조용히 연락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많이요. 석 달이 걸렸어요. 돈을 모으는데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변한 척했어요. 매일 인민반장 일했어요. 주민들 모아서 사상 교육했어요. 웃었어요.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까지요. 2018년 3월이었어요. 브로커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에요. 준비됐어요. 됐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집을 봤어요. 오래된 집이었어요. 제가 태어난 집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지은 집이요. 벽에 금이가 있었어요. 2013년 세 번째 핵실험 때 생긴 금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11년을 살았어요. 이 금이 생기는 걸 봤어요.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는 마을 끝에 사셨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왜 왔어? 그냥요. 들어가 앉았어요. 어머니가 차를 끓여주셨어요. 어머니, 건강하게 지내세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거짓말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요. 11년 동안 수백 번 한 그 말을 어머니한테도 했어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날 새벽 4시였어요. 아내랑 아이들을 깨웠어요. 조용히요. 짐은 작은 가방 하나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11년 살던 집에서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마을을 나왔어요. 어두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길을 걸었어요.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마을이 멀어졌어요. 풍계리 방향 산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저 산 아래에 뭔가 있었어요. 11년 동안 땅을 흔들었던 것이요. 아내를 아프게 한 것이요. 마을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것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두만강까지 4시간이었어요. 강가에 도착했어요. 새벽이었어요. 어두웠어요. 간이 보였어요. 3월이라 얼음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물이 차 보였어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빠르게 건너야 해요. 소리 내면 안 돼요. 아내 손을 잡았어요. 아이들 손을 잡았어요. 막내가 추운지 떨었어요. 괜찮아. 아빠가 있어. 낮게 말했어요. 강으로 들어갔어요. 차가웠어요. 발이 시렸어요. 아내가 숨을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소리를 참는 게 느껴졌어요. 걸었어요.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차가웠어요. 흐름이 있었어요. 막내를 들어 올렸어요. 한 손으로 안고 한 손으로 아내를 잡고 걸었어요. 중간쯤 됐을 때였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요. 경비대인지 몰랐어요. 브로커가 빠르게 가라고 손짓했어요. 뛰었어요. 물속에서요. 차가웠지만 몰랐어요. 그냥 걸었어요. 중국 쪽 강가에 발이 닿았어요. 올라왔어요. 땅이었어요. 중국 땅이었어요. 아내가 주저앉았어요. 아이들이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소리 내면 안 됐으니까요. 저는 뒤를 봤어요. 북한 쪽 강가가 보였어요. 어두웠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풍계리 방향산은 더 안 보였어요. 11년이었어요. 6번의 진동이었어요. 수백 번의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강 하나를 건넜어요. 강을 건너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잡았던 손이요. 주름진 따뜻한 손이요. 다시 못 잡을 것 같았어요. 차가운 강물 속에서 그 따뜻함이 생각났어요. 이상하죠? 제일 차가운 순간에 제일 따뜻한 게 생각났어요. 한국에 온 게 2018년 여름이었어요.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지냈어요. 브로커를 따라 동남아시아를 거쳤어요.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갔어요. 같은 말인데 달랐어요. 북한 말이랑 억양이 달랐어요. 근데 알아들었어요.
같은 말이었으니까요. 하나원에 들어갔어요. 첫날 밤을 배좀 받았어요. 깨끗했어요. 아이들이 침대에 누웠어요. 푹신하다. 막내가 말했어요. 웃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누웠는데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진동이 없었어요. 땅이 안 흔들렸어요.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11년 동안 언제 흔들릴지 몰랐거든요. 자다가도 깼어요. 진동이 올까 봐요. 근데 여기서는 안 왔어요. 한참을 천장 보면서 있었어요. 진동이 안 와요. 계속 안 와요. 그게 신기했어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어요. 하나원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었는데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기서는 뭐든 물어봐도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했어요. 뭐든 물어봐도 된다고요? 손을 들었어요. 핵실험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선생님이 저를 봤어요.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방사선 피폭이 될 수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액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암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내를 봤어요. 아내도 저를 봤어요. 말이 없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청진병원 의사가 생각났어요.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던 의사요. 몸 조심하세요. 라고 했던 의사요. 그 의사는 알고 있었어요. 말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원 나오고 나서 경기도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이들 학교 보냈어요. 아내 병원에 데려갔어요. 한국 의사한테 갔어요. 증상을 말했어요. 어지럽고 피곤하고 입맛이 없어요. 의사가 검사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빈혈이 있어요. 면역 수치가 낮아요. 정확한 원인은 더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 사셨어요? 한경북도 길주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료를 시작했어요. 약을 먹었어요. 검사를 받았어요. 천천히 나아졌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2026년, 현재 저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요. 일을 해요. 작은 공장이에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해요. 감시원이 없어요. 허락을 받지 않아도 돼요. 퇴근하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아직도 이상해요. 어디 가도 되냐고 자꾸 묻고 싶어요.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도요. 11년 습관이 아직 안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뉴스를 봤어요. 북한 핵실험 관련 뉴스였어요.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 사진이 나왔어요. 산이 보였어요. 제가 11년 동안 매일 봤던 산이요. 화면으로 보니까 이상했어요. 저게 저 산이구나. 저 아래에서 6번이 있었구나. 아내가 옆에서 봤어요. 우리 마을이네요. 아내가 말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아직 길주에 계세요. 연락을 못해요. 직접은요, 브로커를 통해서 가끔 소식을 들어요. 살아계세요. 건강하시대요. 그 말만 들어도 됐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가고 싶어요. 우리 마을에요. 때하나. 아버지가 지은 집에요. 아직도 꿈을 꿔요. 진동 꿈이요. 땅이 흔들리는 꿈이요. 꿈에서 저는 마을에 있어요. 주민들이 나와 있어요. 저한테 물어요. 동역동무, 이게 뭐야? 저는 또 말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꿈에서도 그 말이 나와요. 자동으로요. 깨어나면 식은땀이 나 있어요. 여기는 안 흔들려요. 아내가 옆에 있어요. 자고 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 아내요. 약 먹고 나아진 아내요. 차가웠던 손이 이제 따뜻해진 아내요. 손을 잡았는데 따뜻했어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11년 동안 못한 말을 하고 싶었어요. 땅이 흔들릴 때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아팠어요. 아내가 쓰러졌어요. 박씨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안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내도 나아지고 있어요. 아이들도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길주 많이 생각해요. 그 집도요. 벽에 금 간 거 고쳐드리고 싶어요. 기다려주세요. 언젠가 갈게요.